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천풍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38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오의 이기포과 함장에 대해서 살피고 상구의 구기각 인에 대해서 그 물상이 가지는 의미를 노트 정리한 것을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오 이기포과 구호 이기포가 함장 유운자천 산뻗을 잎으로 오이를 싸미니 빛나는 것을 품었다면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을 것이다. 구호 함장 중정야 유운자천 집을 사명야 구호가 아름다움을 품었다는 것은 중정의 덕이 있음이요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다는 것은 뜻이 천명을 버리지 않았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효 위치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구호는 양강으로서 중정이죠. 그래 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하기를 구호는 중정이다. 그 지위가 매우 존귀하다. 근데 포가 자신의 재능을 감추어 간직함으로써 자기와 만나는 현인들을 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것은 오이를 품은 버들잎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조금 다르게 설명하신 것을 대인이 자신에게 달라붙은 소인을 인정상 어쩔 수 없이 감싸고 있는 게 구오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은 대인의 그 자발적인 덕행이 결과가 아니라 이렇게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자들의 뿌리칠 수 없어서 이렇게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비자발적인 인고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인은 언젠가는 이들을 떨쳐내 버리려고 하고 있으나 이를 입 바깥에 실행을 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답답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정상 제 손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가 유운자천, 즉 벼락을 맞듯이 언젠가 사라질 날이 온다고 했는데 그 상황이 유운자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천명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복이 아니라 천벌의 흉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흉액은 대인에게 기생하여서 살아온 많은 손해를 일으킨 소인배들이 당하는 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대인에게는 이런 천벌이 복된 게 아니라 오히려 어째 보면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사는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갯버들로 오이를 싸듯이 밝게 빛나는 덕을 안으로 품고 있으니 하늘에서 복이 내려올 것이다. 구호에서 함장이라고 한 것은 중정을 가리킨다.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는 것은 한결같은 의지로 천명을 기다리면서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실천적으로 과를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데 이 과를 잎으로 오이를 감싸 안고 있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함장의 의미도 무엇인지, 아름다움을 품고 있다. 그러면 도움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도움의 상징성이 실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이제 계획효를 받았을 때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죠. 그리고 뜻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뜻이 어떠한 실천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가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제 상구를 살피겠습니다. 구기각, 인무구, 그 뿔에서 만남이라 인색하나 허물이 없다. 상활 구기각 상궁 있냐. 그 뿔에서 만난다는 것은 위에서 궁 하나 인색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구는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인색한데 결국에는 허물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인색하기는 하나 허물이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상구는 이제 천풍국기의 제일 위에 있죠. 그리고 바른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를 설명하기를 만남의 때에 그 제일 위에 있지만 후회가 있지만 재앙은 없다 이렇게 합니다.
원래 상구는 본래 구삼과 호응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둘 다 양강이라서 호응을 하지 않죠. 이는 마치 뿔과 뿔이 부딪히는 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감인데 이미 상구는 천풍국계의 제일 위에 있어서 하늘에서 가장 멀고 구석진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구에는 너무 높에 있어서 만남의 계인 천풍국계 시절에 있어서 아래로 떨어져서 만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태현 교수님은 이 천풍국계의 상구의 상황을 은둔의 상이 많이 가미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세상사에서 물러난 사람은 세상사가 견딜 수 없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세상사에 관해서 모든 걸 버리고 고상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천박했던 그 세상사의 물상들을 다 버리고 이것들과 마주치는 것에서 떨쳐버리는 그런 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국계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 세상사에 있는 대중들에게 일반 현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만하고 부침성이 없다고 욕을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국계에 있는 놓여 있는 사람은 결국 의무에 의해서 세상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중의 반감을 국계에 있는 상구에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정 상태가 있어서 소화할 줄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천적으로 효를 받았을 때 이 구기가 다시 그 뿔을 부딪힌다, 만난다가 어떠한 의미인지, 그 다음에 결국에는 허물이 없게 되는데 허물이 없게 되는 이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조금 더 실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기포가 합장 유운자천 상활 구호 함장 중정야 유운자천 지불사 명야 갯버들로 오이를 싸듯이 밝게 빛나는 덕을 안으로 품고 있으니 하늘에서 복이 내려올 것이다. 상활 구호에서 함장 밝은 덕을 안으로 품는다고 하는 것은 중정의 덕을 품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는 것은 한결같은 의지로서 천명을 기다려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기존의 설명과 조금 다른 면이 있죠. 그래서 이기포가의 물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천풍구에 이렇게 구오가 변하면은 이제 화풍정이 되죠. 이 화풍정이 되는데 화풍정은 이렇게 천산둔이라는 직계의 목에서 왔는데 천산둔은 기본적으로 대손이죠. 큰 나무다 이 말이죠. 그게 대손인데 큰 나무인데 이 간의 오이, 간의 참외가 안에 있으니까 이미 오이를 감싸는 그런 물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산두는 큰 손, 부드러운 나무인데 학계인 간사는 오이로서 이미 오이를 둘러싸고 있는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추위를 하게 되면은 오가 이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강이 들어오고 학계가 화풍정 손이 되니까 부드러운 나무로서 이 간의 참외를 둘러싸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함장, 밝은 빛을 빛나는 덕을 머금고 있다는 물상을 보면은 천풍구가 구호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화풍정이 되죠. 이 화풍정은 또 다른 모계인 내천대장에서 왔습니다. 근데 내천대장은 상계인 진의 꽃, 진을 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꽃이 활짝 폈는데 그 화려함이 지나치다고 봅니다. 즉 대장계에서 진의 꽃인데 그 화려함이 너무 지나친 상황에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일이 이제 6으로 올라가고 6이 이렇게 1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내려오는 손은 겸손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상께는 리의 문체가 찬란하게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손의덕으로 학계는 겸손한 사양함에 상해 있고 상께는 리의 문체가 찬란하게 빛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간에 이렇게 태의 입이 있는 거죠. 태의 입이 이렇게 있는데 이 태의 입을 제일 위에 있는 양강이
딱궁처럼 돼가지고 이걸 막아버리는 상이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강이 이렇게 태어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상이 나오죠. 즉 태어 입에서 빗장을 딱궁을 걸고 잠그니 함장 그 빛나는 덕을 머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늘에서 도움이 큰 복이 내려온다는 보면은 천풍구가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화풍정이 되죠. 화풍정은 이렇게 또 다른 모계인 천산둔에서 왔는데 천산둔 합계가 간산이죠. 간산인데 열매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뜻하는 이 간산이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리의 난숙함, 익었다 이면 농후하게 난숙함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과실이 떨어지는데 그 상징성이 하늘에서 복이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천산둔께에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화풍정이 되는데 천산둔의 합계 근의 과실이 익어서 리의 난숙함이 이루고 있으니 그 화풍정 합계의 손의 바람이 이면은 결국 5에서 2가 떨어지는 이 물상이 있으니까 하늘에서 복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명을 버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천풍구가 구호가 효변을 하게 되면 화풍정이 되는데 화풍정은 또 다른 모계인 천산둔에서 왔는데 천산둔은 이렇게 하늘에서 손의 명령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니까 결국 이렇게 니의 뜻이 밝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니의 뜻이 이미 밝은데 손의 명령이 변화가 없으니 마음이 천명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조금 글을 다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갯버들로 오이를 싸듯이 밝게 빛나는 덕을 안으로 품고 있으니 하늘에서 복이 내려올 것이다. 구호에서 함장, 밝은 덕을 안으로 품음이라고 한 것은 중정의 덕을 품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는 것을 한결같은 의지로서 천명을 기다리며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상구를 보겠습니다. 구기각 린 무구 상화 구기각 상궁 린냐 인냐 그 뿔을 다시 부딪히니 잘못을 고치면 인색함은 있으나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화 그 뿔에 다시 부딪히니 위로 갈 때까지 갔는데도 잘못을 고치지 않게 되니 인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기각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천풍구가 상구가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택풍대가가 되죠. 근데 택풍대가의 이 두 개의 이 음을 보면은 이게 마치 제일 위에 있으니까 뿔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뿔의 형상은 기본적으로 천풍구깨가 이렇게 뒤집어서 보는 여기서 눈을 해가지고 뒤집어서 보는 여기서 보면은 예전에 있던 택천캐에 있는 뿔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 설명은 택천캐에 있던 양의 뿔이 있었고 대각계가 되면 상계가 다시 뿔이 되니까 다시 만난다. 구기가 그 뿔을 다시 부딪힌다. 만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색하다는 보면은 이게 천풍구 시절에 상구가 변하면은 이렇게 음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근데 예전에 이 택천캐 뒤집어진 택천캐의 상을 보면은 이 음이 제일 위에 타고 있었죠. 위험한 상이 있었는데 그런데 뒤집고 효변한 결과 다시 이렇게 음이 나오니까 허물을 고치면 인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설명을 보면은 음이 양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 순중에서 내려왔으나 다시 이 음이 강을 타고 있으니까 허물을 고치면 인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천풍구 이 본계가 상구가 효변하면은 택풍대가가 됩니다. 택풍대가는 이렇게 내천대장에서 왔죠. 그래 내천대장은 전체로 태니까 음이 강을 타고 있으니까 적당하지 않죠. 이 상황에서 추위를 하게 되니까 음이 내려와서 공손함, 유선함을 갖추게 되고 강이 상대적으로 1이 5로 올라가니까 상승을 하게 되는 상이 나오니까 허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궁의 상은 자리가 극한에 다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리가 극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나침을 고치지 않으니 잘못을 고치면 인색한 도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24번 게임 지뢰복의 상륙의 미복흉과도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뿔에 다시 부딪히니 잘못을 고치며 인색함이 있으나 허물은 없다. 상황, 그 뿔에 다시 부딪히니 위로 갈 때까지 갔는데도 잘못을 고치지 않으니 인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제 천풍구의 구오와 상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설명 안 했는데 이 부분 확대해서 보면은 천풍국계 시절에는 초육에서는 돼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물고기가 나오고 2호에서는 3호에서는 말이 나오고 4호에서는 물고기 나오고 5호에서는 과 오이 참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상륙에서는 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각 효의 위치마다 나오는 물상이 다른데 나중에 공부가 좀 늘면은 이렇게 나오는 물상의 차이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부를 하면은 깊이가 실력이 더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천풍구의 그 구오와 상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구오에서는 이게 포함하는 감싸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하늘로부터 도와주는 게 무엇인지 여기에서 말하는 뜻은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되고 상구에서는 구기각 다시 뿔이 마주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인색하다가 결국에는 허물이 얻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개별호를 받았을 때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